안녕하세요. 라이언쌤 토익입니다. 3월 13일 정기평가 토익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간단하게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이요. LC는 이제까지 난이도가 작년 기준보다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어, 이번 3월 13일 시험은 좀 평이했습니다. 평이했고요. 이제 문제는 RC인데 RC가 항상 LC보다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 RC 시험에서는 중상, 제 생각에서는 역대급 불토익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 막상 뚜껑 열면은 정말 정답으로 나오는 단어가 늘 나왔지만은 보기 A, B, C, D가 좀 생각을 하고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토익 시험 총평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쭉 계속 지켜보셨거나 아니면은 빈출 문제 바탕으로 공부를 꾸준히 하셨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평 간단하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LC 같은 경우는 Part 1, 제가 이게 순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약간 순서가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건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좀 빨리 공유하고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바로 녹화를 하는 겁니다. 8번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토익 시험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좀 정확하게 이거는 1번은 맞은 것 같고요. 이 웨어링이라든지 카운터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실토에서 만약에 들렸다 하면은 사실 거의 정답으로 물론 인생에 무조건 없지만 거의 9할 정도가 거의 정답으로 좋아하더라라고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알 겁니다. 자, 이번에도 거의 소위 8원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렙 단어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제 이걸 만렙 단어라고 얘기하는데 만수로 만렙 단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단어가 보통 한두 개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그 단어가 보통 6, 7개가 되죠. 약속에 난 것처럼 이번에도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다 해서 each other 끼고 이제 정답으로 나왔던 사례는 제 기억에 이게 아마 저번 달 시험이라든지 이게 2월인지 1월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마주보고 또 있다는 그 표현으로 또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네요. 가장 최근에 토익 시험이 그대로 그 다음 시험에 볼 때 정답으로 반영되는 경우의 표현들이라든지 정답이 상당히 빈번하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평이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시험 볼 때 그 직전의 총평을 꼭 같이 보도록 하세요. 짧고 굵게 한 20분 간격으로 제가 좀 진행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퍼트롤이라는 단어가 아마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후반부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몇 번 나왔고요. 도자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모르면은 지금 알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입을 열어볼까요? pottery, pottery.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솔질을 하다라고 들어가는 그 표현이 brush라는 뜻입니다. brush.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brush, brush. 영어는 어린애같이 자꾸 입을 열어댑니다. 양반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입을 열어댑니다. brush.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2번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measure라는 단어가 토익 시험에서 이제 정답이 나왔죠. 무엇을 측정하다는 뜻으로 출제됐으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 2 간단하게 가도록 할게요. 파트 2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듣고 문제를 듣고 정답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듣고 ABC에서 확실히 정답이 아닌 방법인 속어로 들어가라 라고 늘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토익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런 방향으로 다 지도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의문문 같은 경우는 보기 ABC에서 웬만하면은 yes, no는 우선 다 버리는 방향. 일반 의문문에서는 우선 뭡니까? 전치사는 우선 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치사는 우선 버리고 그 다음에 유사 발음 같은 경우 웬만하면 다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같은 단어도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일부는 정답이 나오지만은 같은 단어도 완전 비선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기 ABC에 희나 쉬는 우선은 버리고 보자. 그죠? 버리고 보는데 단 문제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면 오히려 토익이라는 시험은 희나 씨가 정답으로 대단히 좋아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지만 귀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막 기침을 뭐 500번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치? 그렇다면은 완전히 문제를 못 들었다 하더라도 뭔가 보기에 나와서 웬간하면 거의 정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트렌드마다 조금 있다. 시험 보는 그 트렌드마다 좀 있더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익히면 되겠다. 이거는 뭐 제가 본 강의 때 이미 설명을 했고 지금 시험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이거 뭐 10개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C 한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RC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묶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C. 우선은 문법적인 맥락으로 접속사, 전치사, 소유격,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좀 정리를 할게요. 항상 늘 접속사 문제는요.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and라든지 but이라든지 or가 하나 혹은 두 개가 거의 고정 출제예요. 거의 고정 출제. 그러니까 이 등위 접속사 관련된 부분에서 and, but, or가 대놓고 세 개 중에 한 개가 그냥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시험장에 가세요.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Part 5라는 영역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답으로 나온 것을 먼저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시험장에 가는 거하고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거는 당연히 점수의 차이가 나겠죠. 2022년도에 지금 1월, 2월, 3월을 봤을 때 지금 다른 해보다 유독 전치사의 그냥 향연입니다. 거의 전치사가 좀 더 많이 작년에 만약에 세네 문제가 나왔다면은 올해는 이제 대여섯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된다 이거죠. 그것이 뭐 수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전치사의 용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덩어리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사를 암기할 때는 딸려 나오는 전치사, 형용사를 암기할 때도 딸려 나오는 전치사, 동사를 암기할 때도 항상 시험에 딸려 나오는 전치사를 늘 묶어서 같이 암기를 하면은 근데 오히려 요새는 그렇게 암기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만약 그렇게만 암기하면 다른 거가 정답으로 나올 때 틀릴 거라는 것을 출제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장난질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더 많이 나오는 게 토익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암기할 거는 제대로 암기를 하자. 그 전에 문법적인 용례를 정확히 알고 암기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요새 지금 22년도 대세가 과거만 하더라도 뭐 문법을 이걸 언제 다 해, 이걸 언제 다 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덩어리 표현을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덩어리 표현으로 물론 그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잘 나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를 어떤 표현으로 영어적인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암기하게끔 물론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암기해가지고 틀리게끔 또 출제가 올해 또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암기하면은 이렇게 내면 맞을 수 있겠니? 그럼 또 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은 뿌리가 우선 튼튼해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도 토익은 시험 대비 과정이죠. 자, 전치사나 접속사 중에서 다시요. 전치사나 접속사 중에서 왜냐하면 때문에 덕택에 그 다음에 때문에라고 들어가는 이 전치사라든지 접속사 같은 경우는 실토에서 거의 정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A, B, C, D에서 뭐 어차피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런 덕택에 때문에라는 전치사가 보이면은 우선은 토익 시험에서 먼저 의심을 하고 아니면 다른 거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토익에서 거의 정답으로 나온다고 수업 시간 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게다가죠. 이번엔 전치사로 또 출제가 됐고요. 토익 시험에서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알 겁니다. 전치사 부분에서 유독 전치사로 좋아하는 단어가 특히 3개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은 of하고 for하고 WIT로 끝나는 웬만한 전치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은 냅다 깔아 꼭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은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 시간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of나 for나 WIT로 끝나는 단어가 정답으로 5에서 안 나오면은 왠지 시험을 안 본 것 같은 느낌이다. 그 정도로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죠. 제가 이거를 한마디 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다. 실토에서 거의 한 번도 안 빠지는 전형적인 맥락의 문제, 빈칸 뒤에 숫자 기간 나와가지고 특정한 전치사라든지 특정한 부사가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도 역시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reading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치사 during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during 같은 경우는 추가로 기억하세요. 보통 특정 기간으로 보통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예, 이 단어는 동명사를 우선 취하지 않는 전치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임에도 불구하고 동명사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정말 전반부에 소유격이 또 정답으로 또 이번에 나왔네요. 글쎄요, 10번 보면은 거의 8, 9번이 정답으로 나오고 있는 게 토익이라는 시험이라면 우선은 인지를 하고 가자는 거죠. everyone.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동사에서 토익 시험에서 나왔던 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서 나왔던 거는 charge가 나왔어요. charge는 전형적인 사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을 부과하다라는 뜻으로 정답이 나왔고 여기서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했을 만한 거는 inform이라는 건데 이거는 동사의 정확한 용례를 모르면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특히 동사 어휘 문제하고 부사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해석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오히려 틀릴 수가 있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동사 어휘 문제, 부사 어휘 문제는 각각의 그 단어의 용례를 알고 물어보는 문제가 토익 시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잘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나운스가 정답으로 나왔고 서밋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서밋 같은 경우는 우선 동의어, 우선 핸드인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딸려 나오는 전치사, 제출, by까지도 묶어서 기억을 하세요. 전치사 편에서 아마 제가 문법적인 내용에서 설명할 건데 일회성에 그쵸? 전치사는 by하고 뭐뭐까지 참 좋아하는 전치사 그래서 until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hosted가 뭐뭇을 개최하다라는 뜻으로 last를 바탕으로 host를 고르는 hosted죠. 과거 시제. 뭐 yesterday 하면은 당연히 과거를 고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제 기억에 이게 분사로 꾸며서 자리가 들어간 건지 동사 자리인지 제가 헷갈리거든요. 어쨌든 complicated가 정답이 나왔고요. 명사 들어가겠습니다. overview, 개요, 개관인데 이 단어는요. 사실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자주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꼭 다시 보시고 readership, 구독자 수라는 뜻입니다. 리더십 말고 리더십이야. 오케이? 구독자 수라는 뜻이니까 지금 이 단어를 모르면은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coordinator란 단어, unexperienced가 명사 자리로 토익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대명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those하고 everyone 그렇게 해서 정답이 이끌어졌고요. 형용사 문제 같은 경우는 dynamic 팀에서 dynamic을 형용사 어휘 고르는 문제로 출제가 된 걸로 기억이 나네요. editable 기억이 납니까? 그 다음에 현대의란 뜻으로 contemporary란 단어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머릿속에 이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알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알고 이 단어가 또 다음 시험 볼 때 당장 3월 2차 시험 볼 때 4월 1차나 2차 시험 볼 때 이게 또 답으로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럼 먼저 이거를 지금 모르면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fully officially가 부사 문제로 또 토익 시험에서 나왔는데요. 자, fully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자주 정답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단어도 같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토익 시험에서는 투부정사가 우선은 꼭 하나나 많게는 2개까지 거의 고정적으로 정답으로 나와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어느 정도냐면은 보기 A, B, C, D에서 Part 5에서 투부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답을 하나도 못 골랐다 그러면은 뭔가 좀 틀리지 않았나라고 그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거의 매달 정답으로 나오니까 자, 투부정사 이번에는 투밋이 정답이 나왔으니까 이걸 기억을 또 보시면 되겠네요. Part 6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식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드렸긴 했지만은 effective란 단어 다음에 이렇게 날짜 요일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뭐뭐부로라는 뜻으로 effective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starting 뭐 today 뭐 beginning today 그렇죠? beginning today 그 다음에 effective today as of today랑 함께 뭐뭐부로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좀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뭐뭐이 시행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네 개가 보통 문두에서 보통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5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빈칸 빵꾸 그 다음에 뭐 July 이번엔 July가 나온 걸로 기억나는데 어쨌든 today 그럼 오늘부로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delicate 연약한 섬세한의 뜻으로 이 단어가 기억이 나고요. for wanting have chosen 선택을 했다라는 그 동사의 이제 형태 그 다음에 as well 또한이란 뜻이고요. along with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전치사는요 낯설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21년도, 22년도, 21년도, 21년도, 22년도 완전 대세라고 얘기를 해요. 뭐뭐와 함께 더불어라는 그런 뜻으로 같이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work along with로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work along with,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잘 나오니까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함께 더불어 일하다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LRC에서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그리고 along with가 우선 보기에 나면 의심을 할 정도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총평을 여러분들께 과거를 보세요. 제가 지금 과거에 총평을 찍었던 걸 보시게 되면은 along with에 대해서 대단히 몇 번이나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Therefore 부사 문제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부사가 문두에 나오면은 컴마를 찍고 문장으로 이어갑니다. 알겠죠? 부사가 문장을 이을 때 부사가 이제 문두에 나온다면은 컴마 찍고 이렇게 문장으로 이어간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의어 문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apply 같은 경우가 어떤 상황에 적용되다, 시행되다라는 뜻으로 implement라는 단어가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implement policy에서 정책을 시행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시행하다, provision 이렇게 묶어서 좀 같이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apply하고 implement는요 몇 번 출제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IC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는 정답으로 말이죠. 이게 다음 주 이제 3월 2차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뭐 4월 달에 볼 거나 5월 달에 볼 때, 또 이게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과거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ack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우리가 backing. backing이란 뜻으로 해서 무엇을 지지하는 이라는 뜻으로 이게 support라는 뜻으로 이제 정답이 나온 걸로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다음 시험에는 implement가 apply로 또 토익에서 정답으로 나올 수 있겠고 support라는 단어가 또 나중에 back이라는 단어로도 정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묶어서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Part 1하고 IC의 기억에 나는 부분을 좀 이제 정리를 이제 20분 정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제가 제공을 하는데 이거를 반드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지금 알면 되는 거고 이 지금 모르는 단어가 또 다음 시험이 봤을 때 어떻게 또 정답으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과거를 보면은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것도 대단히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걸 꼭 다시 한번 각인을 하고 들어가세요. 실제 토익 시험 볼 때 한 5분 정도 혹은 20분 정도 좀 시간이 된다면은 10분에서 20분 시간이 된다면은 라이언쌤 토익 이 총평을 직전 혹은 직전 거를 반드시 보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반드시 끄고 그 다음에 토익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익은 라이언쌤 토익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15일 시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3월 27일 시험인가요? 3월 27일 시험 때 또 총평으로 여러분하고 한 20분 정도 짧고 굵게 하지만 그게 또 그대로 시험에 적용되는 내용들이니까 또 조만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화이팅!